자, 이슈 짚어볼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진숙 얘기 좀 하기 전에 저희가 생기부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이진숙 덕분에 우리가 생기부를 아까 찾아봤는데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제 생기부 먼저 보겠습니다. 저 고등학교 생기부인데 굉장히 단편적으로 써 있죠? 1년줄. 이게 약간 그 시절의 특징인 것 같아요. 특징이죠. 행동 특성과 특기사항을 분리해서. 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뭐 특징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능동적이고 밝은 성품으로 겨우 관계가 원만한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사람들은 그냥 저렇게 써주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국면상을 수상하셨네요. 저는 지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줄 알았는데 딱 한 번 질병이랑 그리고 친구랑 싸워가지고 친구가 저 때릴 것 같아서 무서워서 한 번 좋대. 이렇게 두 번 한 번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써져 있는데 이게 또 우리 시대라 여기 시대랑 또 다르더라고요. 구선아님 시대는 이 학종 때문에 이 생기부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인가 봐요. 네, 점점 그런 중요성이 부각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학교에서 더 많이 막 포장을 해가지고 좋은 말 잔치처럼 그러니까 정성을 많이 들여주시더라고요. 네, 또 그리고 김재영님 시대로 넘어가면 더 정성 있고 더 막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거기는 진짜 대학 보내려고 정말 그런 느낌이던데. 자, 어쨌든 구선아님 생기부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랑은 완전 딴판이죠. 내용을 보시면은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이 강하고 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정말 이 방송에 적합한 인물이에요. 방송은 좀 이렇게 촌철살인을 잘하는 분들이 적합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구선아님은 진짜 정치를 하셔도 돼. 저런 사람들이 정치해야 돼.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고 정의롭고 신뢰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갖고 있는데 뜻을 들고 생활 하나하나가 학생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활동하는 추진력이 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아니 저는 그 다음이 웃기더라고요.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저 오타. 근데 저희 생기부를 쭉 보니까 막 중간에 반말로 썼다가 존댓말을 썼다가 저희 선생님들이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급하셨나 보다. 네, 그래서 조금 급하게 쓰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보통은 이 생기부라는 게 그 학생의 장점을 중심으로 이제 서술을 하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지도를 하면서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 맞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걸 쓰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이 부족점을 극복했고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이 학생을 이렇게 홍보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그래도 사람답게 살 수는 있게 이런 부족한 점이 있으니 보시는 분들이 좀 도와주셔라 이런 의미도 있는 거거든. 부족한 것들을 얘기하는 게. 와, 근데 이진숙 생기부는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이 결여됐다. 끝이지 않습니까? 결여된 도덕성을 어떻게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발전적인 그 다음에 이게 있어. 지도를 계속 시도를 했는데 얘가 안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전적인 시민으로 계도와 성장이 불가능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생기부를 보면서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주변에 지금 생기부 유행이 열풍이 생겼어요. 다 봤어요. 근데 다들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인격이 다 형성이 됐더라고. 지금이랑 똑같아, 성격이. 그래서 그 생기부만 봐도 누군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파악하는 정성이 있었어요. 네, 그 능력과 정성이 상당하셨다. 그러면 이진숙의 생기부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뢰성이 있죠. 그리고 중학교 때 저 인격이 형성됐다는 거는 고쳐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아니 그리고 고쳐졌으면 지금 법카 여행을 하고 다닐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주유소에서 1회 주유를 했는데 200만 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SK 에너지 본사로 드러났어요. 네. 주유는 아니고 뭐 기프티콘을 샀는지 뭘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뭐 탱크냐 뭐 항공기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남의 비판을 전혀 안 듣는 게 중학생 시절부터 그랬다는 게 확실해진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생기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진짜 대단하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진숙 시절에는 한 반에 60명 70명씩 있었어요. 그럼 특출 났겠죠. 그 중에서도 도덕성이 특출나게 결여되어 있고 났겠지. 네, 상습적인 지도가 필요했던. 네, 우리들도 이렇게 많은 학생들 속에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다 써줬다는 걸 보면은 이진숙의 생기부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부족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의 부족점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부족
점이 더 커져서 실제 불법적이고 부정의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이 된 게 문제예요. 장관이 네. 된 게.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방통위 위원장이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한 게 뭐냐면 박문진 이사 선임을 밀어붙여서 MBC 장악하려고 하고 바로 사퇴하는 게 이 사람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어제 출근하자마자 2시에 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의결 회의를 열어서 KBS와 MBC의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 추천 선임안을 의결해버렸어요. 10시간 만에. 아니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윤석열이 이진숙과 함께 김태규 위원을 동시에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사람이던데 이 사람? 그 사람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통위 자체가 5명의 상임위원이 합의를 통해서 이 적합한 사람들을 검증하고 이제 인선을 해야 되는 건데 대통령 몫의 2인이 완전히 방송을 좌우하는 거 아닙니까? 2명이서 계속 의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명이 또 다 극우 인사인다다가 완전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야당 추천 인사는 임명을 안 시켜주고 자기들끼리 지금 불법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거야말로 반민주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완전 망치는 불법 행위이다. 준법성이 결여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박문진 이사로 지금 임명된 사람들이 그 속속 이름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임무영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서울고검 검사 출신이에요. 왜 이렇게 검사들을 방송 관련된 업무에도 검사를 꽂아놓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공수처 법안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는 것을 비판하는 글을 이프로스 검찰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외잔데 하여튼 이 사람 허 변호사인데 이 사람은 예전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을 맡아서 실형을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검사 출신인 거죠. 그 검사 출신은 지금 박아 넣고 TV조선 시청자위원 이런 사람들을 박아 넣고 있어요. 네, 명백하죠. 극우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영방송을. 이 목적 자체가 방송 장악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의 분노와 이 치솟는 반대 민심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인사를 강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방송 장악이 시급한 과제로 정권에 떠올라 있다라는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이 임명한 방통위원장들을 보면 이동관, 김홍일, 그다음 이진숙이지 않습니까? 네,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근데 이 이동관이 했던 일이 YTN 민영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의결하고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니까 자진 사퇴를 했어요. 그리고 김홍일이 취임하고 나서는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고 이후에 탄핵을 추진하니까 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진숙이 이 김홍일의 뒤를 이어서 선임 계획을 이제 해내고 이사 교체까지 해내면은 결국은 이어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언론 장악을 YTN부터 MBC, KBS 다 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조각모음이에요. 조각모음. 하나 하고 탄핵당할 것 같으면 사퇴하고 하나 처리하고 탄핵당할 것 같으니까 사퇴하고 그 말은 뭡니까? 사퇴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불법 사유가 명백하고 탄핵 당할 사안이기 때문에 사퇴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이진숙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MBC 사장을 교체해서 MBC를 장악하는 거, 언론을 그렇죠. 장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MBC만 남아 있는 상황이죠 지금. 네, 이걸 빠르게 하고 또 사퇴하겠죠. 그럼 또 다른 사람을 안 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MBC 장악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냥 MBC까지 장악하면은 웬만한 공영 방송들은 다 장악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KBS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했지만 방송 안 했군요. 탄핵열차에서 얘기했구나. 세월호 리본 그 스티커 이제 저희 보여주셔도 됩니다. 세월호 리본 스티커를 모자이크 처리했잖아요. KBS가 지금 그 지경이 됐습니다. MBC도 그 지경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MBC는 나중에 민영화까지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진숙이고 그것까지의 계획을 갖고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된 거겠죠. 이 네.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음 보수 정권 재창출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할 거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목숨 거는 거예요. 히틀러가 괴벨스를 이용해서 자기 정권을 계속 연장시키고 전쟁을 조장하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 한국판 괴벨스들 이진숙 같은 자들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해야지만 윤석열 정권을 안정적으로 마무리 짓고 한동훈 체제 혹은 이후에 국힘당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활이 걸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우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어떤 정권이든 언론 장악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해요. 그때마다 MBC, 그쵸. KBS 파업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권익위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같이 임명됐는데 김태규
건익이 부위원장이라 가지고 우리가 아는 부위원장 그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 기자회견했던 사람. 지난번에 이로님이 네. 이렇게 한 줄 평으로 모든 걸 가지고 다 오셨다. 기자들이 알아봐 달라고 했던 사람. 난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부위원장이 여러 명이었나 봐요. 근데 이 김태규라는 사람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판하는 전단을 제작 배포한 사람을 5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사람입니다. 현재 판사로 있으면서 공수처 입법을 비판하고 대법원의 일본 제철 강제징용 소송 판결도 비판하고 대북전단 금지법도 비판했어요. 정확하게 보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밑에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원수를 시해하거나 권자에서 물리는 걸 두고 반역이라 볼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죽여라 이런 발언들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네요. 윤석열 죽여라 이거 된다는 겁니까? 지금 다시 건의기로 가신다면 그 판단을 하시지 정말 궁금하고요. 자유민주주의적 시각에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 오히려 반역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이걸 문재인은 이제 그 비판을 한 얘기고요. 근데 진짜 윤석열이 임명하는 인사들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죠? 이전에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도덕성, 기본적인 상식, 청렴성 이런 걸 완전히 허무는 그 기준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부 장관도 새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김문수. 네, 노동운동을 하다가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변절한 자를 노동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 김문수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학 중앙연구원장에는 반일 종족주의 책을 쓴 동국대 김낙연 교수를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뉴라이트,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던 인간들을 이 역사 관련한 공직에 계속 앉히고 있단 말이죠. 지난번엔 독립기념관의 이사에도 이런 인물을 앉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는 역사를 부정하고 민족을 팔아먹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부패한 자들이 권력의 요직을 차지하는 이런 형국에 와 있다. 그리고 진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권익위 부위원장을 빼가지고 방통위 위원으로 다시 돌려막는 거는 정말 이제는 도저히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시대에서 국민들한테 배척을 당한 사람, 반일 종족주의 저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고 있는 거죠. 이진숙 같은 사람이 돌아오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진짜 찐매국노 순도 찐매국노. 100%의 극우를 찾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상식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런 인간들을 찾아야 되니까 계속 검찰에서 빼오고 돌려막기 하고 이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문수도 돌려막기로 노동부 장관. 참 진짜 극우 정권, 전쟁 정권, 전시 정권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